송혜교 눈이고 뭐 윈터코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쁠 수가 없어요. 성형 수술의 한계가 이게 가슴 수술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안녕하세요, 나나TV 황동현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특히 가슴은 본판 불변 법칙에서 영향을 조금 더 많이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얼굴의 본판 불변 법칙은 뼈 수술 많이 하잖아요. 안면윤곽 수술, 안면윤곽 양악 수술을 통해 가지고 본판을 조금 바꾸고 거기에서 눈, 코 성형을 통해서 완전 예쁘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가슴은 뼈를 바꾸지를 못해요. 뼈를 바꾸지 못하는 상태에서 유선 조직과 지방 조직 그리고 볼륨감을 통해 가지고 가슴을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뼈가 영향을 미치는 게 유두의 방향, 가슴골의 벌어짐, 가슴의 비대칭, 이거를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그 뼈 튀어나온 부위가 양쪽이 또 다르게 튀어나온 경우가 있어요.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형물 삽입하는 돌출도를 통해 가지고 좀 교정을 하기도 하고 사이즈를 달리게 한다거나 그러면 고칠 수 있는데, 또 이 정도가 너무 심하면은 그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술하고 나서 원하는 만큼 대칭성을 교정하는 게 좀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새가슴이 있으면 유두는 약간 바깥쪽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고요, 오목가슴이 있으면 유두는 오히려 안쪽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요. 새가슴인데 뼈 위쪽이 튀어나왔다 그러면 좀 아래쪽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고요, 유선 조직이 좀 아래쪽에 달려있는 경우에는 유두가 위를 바라보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유두 유륜의 방향성을 바꿔주기 위해서 해당 부위를 바라보게끔 추가 절개를 하기도 하는데, 이제 병적으로 심하면은 그런 수술을 시도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 수술을 통해서 얻게 되는 흉터가 그 방향을 교정하는 거에 비해 가지고 오히려 더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수술을 쉽게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흉곽의 모양이죠. 갈비뼈의 모양과 흉골의 모양, 그리고 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원통의 굴곡 정도가 얼마나 되냐. 새가슴도 아니고 오목가슴도 아닌 적당한 정도의 골격을 갖고 있는 게 이게 첫 번째고요. 흉곽의 모양이 정말 안 예쁘면 가슴이 예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굴을 예로 들어 볼게요. 광대뼈가 이렇게 크고 사각턱이 막 이렇게 돼 있는데, 눈이 송혜교 눈이고 코가 윈터코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람이 이 사람의 얼굴을 평가를 할 때는 전반적인 거를 보고 우리가 예쁘다 그렇지 않다 라고 얘기를 하지, 눈 하나가 예쁘다고 그래가지고 아, 이분이 정말 예쁘구나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예쁘다는 그런 판단 기준은 그냥 다 보는 거예요. 다. 가슴도 마찬가지로 가슴이 예쁘다라고 판단을 하려면 어디 모난 데 없이 전반적으로 다 볼륨부터 가슴골 모임, 유두 위치 이런 거를 다 이제 하나하나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성형외과 의사가 바꾸지 못하는 거 하나가 흉곽, 그래, 뼈. 왜냐면 이 흉곽이라는 거는 얼굴뼈와 다르게 폐와 심장이라는 중요한 기관을 몸에서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건드린다는 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흉골과 옆에 있는 갈비뼈가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평면적이거든요. 오히려 흉골이 살짝 들어가 있는 경우가 더 많은데, 반대의 경우 가슴의 모양이 성면이 아니고 조금 심한 원통형에 가까워지다 보니까 유두의 방향이 약간 양쪽 옆을 보게 되고요, 보형물과 보형물 사이의 거리가 좀 벌어지는 그런 경향을 만들게 됩니다. 물론 그런 경우에도 수술을 통해서 좀 가슴골 박리를 더 많이 하고 보형물을 잘 선택하면 어느 정도 커버는 충분히 하지만, 그래도 조금 비교를 하자면 아쉬운 부분은 남습니다. 흉곽이 옆으로 이렇게 잘라서 봤을 때는 아래로 갈수록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이 더 많이 튀어나오고 당연히 위쪽이 가장 덜 튀어나왔는데, 이 슬로프가 이렇게 아래쪽 갈비뼈가 많이 튀어나올수록 위에다 보형물을 넣어도 가슴이 커지는 효과가 좀 적어 보일 수밖에 없고요. 흉곽이 이렇게 안 생기고 딱 이렇게 생긴 경우가 있어요. 정말 보형물 넣는 이 부위가 톡 튀어나온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수술할 때 보형물을 아주 작은 걸 써도 가슴이 많이 커 보이는 그런 효과를 역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골격을 덮고 있는 연부 조직, 그러니까 유선 조직과 지방 조직의 양이라든지 유선 조직의 모양, 그리고 유두의 위치, 높낮이의 차이,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예쁜 가슴을 만들 수 있다, 없다 라고 판단을 하는데, 본래 갖고 있는 유선 조직의 양이 손으로 꼬집어 봤을 때 그래도 한 3cm 정도 두께가 있는 그런 유선 조직이 제일 이상적이고요. 피부와 피하 지방층의 두께, 가슴골 부위의
피부를 이렇게 꼬집어 봤을 때 1.5cm에서 2cm 정도 되는 조직이 존재하는지 이런 게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선 조직의 모양이 뭐 뾰족 가슴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가슴 크기를 만들고 그러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지만 유두 유륜의 크기가 수술하고 나서 좀 많이 커지는 경우가 있어서 유륜의 크기가 아쉽다라고 느낄 수 있고, 대신에 요거는 수술을 통해 가지고 유두 유륜의 크기를 얼마든지 줄일 수 있어 가지고 수술에서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모양을 만드는 데서는. 뾰족 가슴 이런 경우에는 한국 사람 중에는 매우 드물어요. 가슴에 발육이 잘 안 된 경우가 가장 많기 때문에 유두 유륜의 위치가 쇄골 중심부와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봤을 때 정삼각형이 잘 그려지는지 이런 거를 보면은 수술하고 나서 티 안 나고 완전 내 것 같은 가슴을 만들 수 있는지, 아니면 약간 아쉬움이 조금 남을 수밖에 없는지를 미리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흉곽 모양에 의해서 제약받는 사항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가슴 수술을 할 때 뼈 모양이 그렇게 예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위에 있는 연부 조직을 커버함으로써 많은 부분 개선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새가슴이 있는 경우에 뼈 부위가 이제 심하게 피부가 얇다고 하면은 지방 이식을 해당 부위에 같이 하면서 그런 부분을 커버해서 충분히 가슴골이 잘 보이는 그런 가슴을 만들 수도 있고요. 본인이 이제 예쁘지 않은 흉곽 모양 갖고 있다고 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